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 1학번 조보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JTBC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기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기자가 아니더라도 언론인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나머지 분들도 뭐 이렇게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 디지털 저널리즘도 있지만 이렇게 준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반부에는 저희 JTBC의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제 학교 생활, 대외 활동 어떤 거 했는지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보면 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했어요. 전 원래부터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SEBS 교내방송국 활동을 6개월 정도 했고요. 저희 후배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학과 동기들과 같이 교내 독립언론 성심퍼블리카라는 거를 만들어서 2, 3년 정도? 3년까지는 아니고 2년 정도 했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신문 형식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매달 200부에서 300부 정도 학교에 좀 배포를 했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학교 저널리즘 스쿨도 다녔고, 또 교내에 있는 언지당, 언론고시반 언지당에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스터디, 글쓰기 스터디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지금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이화여대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이화여대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녀 외부인들이 다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또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외 활동도 보시면 주로 방송이나 기자와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했던 편인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2015년도에 JTBC 인턴 기자를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도움이 되긴 했는데요. 입사에 가장 큰 도움을 준 활동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JTBC 인턴 기자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벌써 7년차 기자인데요. 준비를 1년 반, 2년 정도 해서 기자가 됐고, 처음에는 경제신문 이투데이라는 데 입사를 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행히 JTBC 시험이 바로 돼서 신입 기자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4년은 사회부 사건팀, 법조팀에서 있었고요. 현재는 정부 부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정책부 소속입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을 쭉 보여드린 거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뭐 기자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차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또 왜 기자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원래부터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미컴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컴과로 진학을 했는데, 미컴 수업이 이론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토론 수업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수업도 있고, 또 당시에 방송 기사를 만드는 그런 실습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창의적인 일보다는 논리적인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막연히 선배님처럼 PD를 하고 싶었다가 2, 3학년쯤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기자 일이겠다, 이것도 재밌네 해서 2, 3학년쯤에 기자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후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언론사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실습 수업 몇 개를 들어보고
좀 판단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턴 기자를 하면서 기자 일을 맛보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런 지속성과 뭐 재미, 보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스스로 타인에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기자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준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교내 취업 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생각보다 방송국과 관련된 인턴 활동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접근 가능한 활동부터 저는 좀 했던 것 같은데 교내 취업 지원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또 교수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남들보다 시험을 굉장히 빨리 본 편인데요. 2, 3학년 때부터 언론사 시험을 봤다 이건 아니고 제가 언론사 시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기자 시험 뭐가 나오지? 필기 시험 뭐가 나오지? 실기 시험 뭐가 나오지? 이런 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험을 봤는데요. 그게 첫 시험이 부산 MBC 기자를 뽑는 거였는데 첫 시험에서 운이 좋게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다행히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때 되게 일단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기자 시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앞으로 계속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다음부터도 다른 언론사 시험을 많이 보면서 제 필기 그다음 실기 면접 실력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는 게 자기의 실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도 내가 좀 당장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일단 입사 지원서를 먼저 넣어보고 필기시험도 먼저 쳐보고 운 좋게 면접 올라가면 면접도 쳐보고 이런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그냥 기자가 아니더라도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턴 기자를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는 사실 겉으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턴 기자를 하면 아무래도 멀리서 목격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또 내가 취재 현장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장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인턴 기자는 꼭 해봤으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한데요. 입사 시험에서 어필할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저도 여러 번 시험을 보면서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뭐가 뛰어나고 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저의 경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꾸준히 언론사 관련 활동을 했고 그래서 기자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좀 준비된 지원자구나 이런 게 저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왜냐면 언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고 저처럼 인턴 기자를 해보고 관련 활동을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는 이게 과연 크게 어필이 될까? 그게 가장 큰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동기 선후배들을 보면 카이스트 출신 기자, 의사를 하다가 그만둔 기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면접 과정에서 답변이 좀 부실해도 이게 딱 눈에 확 띄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그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스펙이나 경험을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 그렇게는 못했고요.
대신에 제가 가진 그 기자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시키면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인다. 이거를 최대한 어필하고 살렸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방송국 입사 시험에서는 쟤는 어떤 현장에 좀 떨어뜨려놔도 떨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좀 그냥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방송을 좀 잘할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JTBC 입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회사 성격과 시험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입사할 때는 저희 JTBC라는 회사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 뭐 태블릿 PC 보도도 있었고 그때는 JTBC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위해서 입사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합격한 선배들의 필기 어떤 글을 써서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책에 쫙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JTBC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일단 글이 굉장히 문장이 짧은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조금 글을 풀어가는 능력이 미숙하더라도 그 주제 참신함 이거 봤을 때 이 글 뭐지? 제목 봤을 때 이렇게 딱 좀 소위 말해서 섹시한 글 있잖아요. 그런 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기 시험을 볼 때도 글을 쓰는 시간보다 무슨 글을 쓸지 그걸 고민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필기 합격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JTBC가 좋아하는 글이 뭔지 생각을 해서 그걸 썼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합격자의 글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좀 그걸 보고 참고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JTBC의 디지털 전환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2023년에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초기에 했던 컨텐츠들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뉴스, 뉴딥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기숙하여 지내는 대안학교 해마정센터를 아시나요?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더니 붕괴 위기 진단을 받아서 건물 일부가 아예 폐쇄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게 뉴스기고 이것도 뉴스인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뉴스기라는 거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예고성 콘텐츠, 그 다음에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최대한 편집 없이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있으면 제가 그냥 그 기자회견 현장에 가서 뒤에서 지금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는 콘텐츠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기획을 한 기사에 가면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회사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어디를 다녀왔고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는 콘텐츠였어요. 이거는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라갔고 24시간 뒤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에 남아있지는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뉴딥이라는 건데 이거는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자가 나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뒤에 보면 제가 약간 비판을 해요. 뭐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로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하면서 수험생 인터뷰도 넣고 어쨌든 그냥 1분 반짜리 리포트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그런 콘텐츠가 뉴딥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콘텐츠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콘텐츠가 지금 이 뉴스, 지금 이 장면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7년 2월부터는 노동장과 고시평가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뇌를 수도권 구조가 수사하는 것을 유지하는 내시경 중심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를 통해 민간부와 고시평 가족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게 없고요. 쉽게 말해서 품이 좀 덜 들어가는 방송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리포트는 예를 들면 어떤 정부 발표가 있다고 치면 하루 종일 현장을 따로 섭외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저녁에 완성품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전 시간대에 자료 내용만 파악을 한 상태로 글을 쭉 쓰고 영상은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 화면을 활용해서 그냥 편집실에서 붙이고 그냥 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빠른 시간에 짧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가끔 방송 뉴스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냥 안 쓰기엔 아깝다 하는 것들 이런 온라인 리포트 형식으로 소화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예능 뉴스라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딥을 약간 글로 설명하는 취재썰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의 일 또한 원래는 방송 리포트만 준비를 하던 것에서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만드는 일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저희 하루를 예로 들면 이제 오전에는 이 디지털용 지금 이 뉴스로 나갈 거를 간단히 온라인 리포트를 쓰고요. 한 11시, 오전 11시쯤에 방송 큐시트가 나와서 제 방송 기사가 잡히면 오후에는 저녁 뉴스에 나갈 리포트를 준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자 일이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이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재밌는 일이다, 흥미있는 일이다. 이거는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직업보다 다양한 현장에 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나이에는 만나기 힘든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신입 기자가 되자마자 기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내 이름으로 방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하냐면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나 했을 때 PPT를 완성했을 때 영상을 하나 만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송에도 나가고 온라인에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에 대한 기쁨, 보람 이런 거는 어떤 직업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